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.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고요. 지수와 관련 있는 소식들 많으니까요.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UBS 측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. 내년에 금 가격이 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? 네, CNBC 보도 내용이고요. Attractive risk reward, gold to rally by a double-digit percentage in 2023, UBS says. 네, 이번에 금 가격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보도 내용인데요.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내년 말 금 등 귀금속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란 UBS의 전망이 나왔습니다. UBS는 고객 노트에서 내년 초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실질금리가 1% 인하될 때마다 금 가격은 19%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 UBS 쪽에서는 보고서를 밝혔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금값이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내년 겨울까지는 13%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그에 비해서 수익률이 약간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외면받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한 거였는데요. 금값은 올 3월 온스당 $2,000라는 연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18%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따라서 현재 금값은 온스당 $1,676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UBS 쪽에서는 내년 말까지는 이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치솟게 되면서 $1,900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. UBS는 현재 연준의 통화 긴축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는 만큼 금 투자와 소유에 따른 리스크 대비 보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. 금값은 역사적으로 실질금리가 1%포인트씩 낮아질 때마다 19%가량 상승한다는 점을 보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 돌입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여기서 금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. UBS는 내년 2월이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히려 2023년 말까지는 최대 175bp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. 따라서 그 금이 수혜를 볼 것이고 금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긴축 이후에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네,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또 금 가격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유로존 쪽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? 네, 금에 대한 전망도 나왔지만 또 유로존에 대한 경제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. 우선 스위스 UBS 쪽에서는 유로존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0.8%에서 0.2%로 하향 조정했는데요. 유로존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점을 쳤습니다.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유로존에서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. 또 에너지 위기가 유로존의 성장을 몇 년 더 부진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렇게 유로존에 대한 전망들까지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.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 독일 정부 측에서 자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생산시설에 대해서 중국 쪽에 좀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. Germany poised to block chip facility sale to Chinese owner. 네, 이번에 독일 쪽에서는 또 어떠한 소식을 전해왔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독일 정부가 도르트문트에 있는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 엘모스 소유 생산시설에 중국 매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독일의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오는 9일 강요회의에서 이 엘모스 소유 생산시설의 중국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 하베크 부총리는 당초 반도체 공장의 해외 매각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서 매각을 승인한다면 독일의 공공안전과 질서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해온 바 있습니다. 이 독일 내각 쪽에서는 하베크 부총리의 방안에 찬성을 해야만 이 금지가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이 엘모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 업체고요. 이러한 자동차용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생산 및 유통을 하는 기업입니다. 지난해 이 업체 같은 경우 도르트문트에 있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시설을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IT 기업 쪽에 8,500만 유로를 받고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는데
이후 독일 경제부 쪽에서는 승인 여부를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독일 쪽에서는 이 자국 기반 시설과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서 거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나선 건데요. 이렇게 중국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견제가 여러 군데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 독일 쪽에서도 이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안에서 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. 따라서 이번에 이 엘모스 매각과 관련해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. 이게 주된 외신들의 평가였고요. 이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쪽에서 중국에 넘기기를 꺼려온 이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이 기술 수출이나 뭐 여러 가지 소식 쪽에서는 좀 막히는 소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. 네, 중국이 반도체 산업 쪽에서 좀 고립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.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. 개별적인 기업 소식인데 테슬라 주가가 지금 200달러도 넘어서 190달러 초반까지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.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리콜 사태가 나타났는데요. 밸런스 보도 내용입니다. Tesla recalls more than 4,000 vehicles over power steering issues. 네, 테슬라 쪽에서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. 테슬라가 주행 중 조향 보조 장치의 분실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서 전기차 4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. 테슬라는 험한 길이나 움푹 팬 곳을 주행할 때 조향 보조 장치인 파워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분실될 가능성이 있다며 2017년과 2021년형 세단 모델 S와 SUV 모델 Y를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해당 문제가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. 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리콜 사태와 관련한 악재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. 테슬라는 조향 보조장치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 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왔고 지난 1일 기준 리콜 대상 차량의 97%가 업데이트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. 또 이와 별도로 유럽 시장 수출용으로 제작한 전기차 가운데 이 사이드미러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1년형 모델 S 53대도 리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로이터 통신 및 여러 가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자사의 전기차 340만 대를 대상으로 모두 17건의 리콜을 진행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 앞서 살펴봤던 이 어시스트, 파워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비롯해서 사이드미러 기준에서 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리콜 소식을 전해오면서 악재로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. 네, 테슬라가 올해 만들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17건의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리콜 소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.